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1시 주식온 출발해 보시죠.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8월 PC 가격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지난달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올해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기는 했지만 워낙 주요 주가 지수들이 연일 신고점을 경신을 해왔기 때문에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역시나 오늘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수가 조금 빠져가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 0.95%, 1% 가까이 밀리면서 262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주가 지수가 지금 빠지면서 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인만이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900억 원 가까이 개인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에서 투심이 조금 약화된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AI 칩 사용 금지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재 밀리는 2% 넘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만 1%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완성차 업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더 조금 파랗게 질린 모습입니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나 했지만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고요. 바이오단에서도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과 함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국내 증시 퐁당퐁당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 거래일인데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조차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바이오 섹터들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저는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보시면은 반도체 빠지면서 또 수급은 또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 테마주 단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한과 동시에 지금 중국에서는 또 강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무리하게 어떤 거를 사야 될까, 어떤 거를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많이 눌린 종목들 위주로 좀 다시 한번 본다, 이런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니까 오히려 후판 가격이라던가 그런 철강 쪽, 그러니까 강판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우려 속에 조선주들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뭔가 글로벌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냐 피해를 받냐, 그러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그런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큰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화장품주들 급락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또 반등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뷰를 예측하기에는 지금 외부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 특히나 미국 대선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 그리고 이번에 또 새벽에 뉴스 보니까 후티 반군 쪽에도 포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지정학 리스크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도세.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권,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써서 만약에 위안화 강세라던가 이제 일본에서도 엔화 강세가 됐을 때 사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가 보여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나라가 신흥국인데 신흥국의 외국인들이 봤을 때 투자하기에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일본도 만약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진짜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원화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올해 말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특별하게 뭘 사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단기로 뭔가 좀 수익을 내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뭐 AI 솔루션이 얘기해주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그런 종목군들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참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눌린 종목들 중에서 찾아봐야지만 뭐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외부적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측을 섣불리 하기에는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시장의 어떤 이슈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추려서 이슈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해운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위 테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해운입니다. 중동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해운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계속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제안한다던 휴전은커녕 전면전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운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뭐 거의 뭐 진짜로 이게 무슨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뭐 중동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서 이거를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말에 저렇게 포격을 할지 누가 알았겠으며 그렇죠. 저기 헤즈볼라에서 수장이 사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후티 반군이라던가 이쪽에 지금 포격하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후티 반군 이쪽이 사실 저런 이슈가 나올 때 해운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러한 운임지수, 그러니까 뭐 발틱이라던가 상해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운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지금 뭐 경기 부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수출하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운임지수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STX 그린로직스가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늘도 사실 지금 시장에 이 전쟁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져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발틱 그리고 상해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또 해운주는 이에 관련된 수혜까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이 해운주 안에서도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사실 대장은 다들 알고 계시죠? HMM입니다. 네. HMM 대장인데 뭐 사실 너무나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HMM도 좋지만 지금 보세요,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이미 주가에 미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거 말고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중소형주 단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흥하해운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STX 그린로직스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차트상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이후에 최근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이제 나선다. 그리고 저쪽 이제 중동 쪽 있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잡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운이라던가 이런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실적 개선이랑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데 이제 요거는 배제하고 본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임비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분간 어떤 중국의 그런 부양책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수혜 가능성으로 우리가 해운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해운 섹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는 운임비 상승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당연히 대장격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는 HMM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중소형주 단에서 내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흥하해운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 살펴보면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에 대해서 반도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기업에 엔비디아의 칩 대신 국산 AI 칩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잠재적인 미국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소식으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졌고 국내 증시도 지금 반도체주들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게 약간 도미노 같은 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 고객사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산업들의 가장 큰 매출처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팀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안 오는데 중국엔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봤을 때 왜 가냐라는 거죠.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절반이 2,5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2,500만이 다 아이폰을 쓴다고 한 매출보다 중국 인구의 거의 뭐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만 써도 그 10%에서 20%만 써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인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런 인구가 많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이러한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라는 점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안 써? 그러면은 하이닉스 매출 줄겠네?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지금 반도체주들이 빠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그러한 지금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라던가 해리스의 그 입장 차이도 다르고 만약에 누가 되면은 어떤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중국이 이미 감지를 하고 좀 선제적으로 니네 우리한테 자꾸 제재하면 우리도 니네 거 안 쓴다 이렇게 협박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만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격으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 안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이크론발 호재 때문에 좀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늦겨울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쯤 봄이 온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크게 사업 부분이 뭐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거의 힘을 못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에서 뭔가가 의미 있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파운드리에서 뭔가 TSMC를 점유율을 가져올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들도 판매가 부진하고
그러면은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들 중에서 뭐 보면은 잘 나가는 게 딱히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뭐 글로벌 IB는 목표 주가 하향하고 있고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그런 삼성전자의 그런 입지 속에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 언제쯤 그러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언제쯤 제대로 반등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좀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글로벌 IB에서의 그런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이유가 레거시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그 마이크론에서 나왔던 실적과 가이던스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예상보다는 잘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부진한데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굳이 안고서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안에서는 레거시 쪽에서 조금 유의미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에서도 실질적인 성적표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거겠죠. 국내로 놓고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보셔라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쪽에 눈길을 두신다면 실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특별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공개했던 주주환원 정책이랑은 별도다, 또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가 올해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길까요? 지금 트리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중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그동안 뭐 AI부터 시작해서 뭐를 한다고는 했는데 네. 그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일본과 라인 관련 사태도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주된 매출이 이커머스 쪽인데 결국에는 지금 테무랑 알리 쪽에 많은 걸 뺏겼고 그렇다고 한다면 광고 쪽이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냐?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네이버에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광고를 안 하던 걸 더 많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안 좋아질까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부동산 가격으로 쏠릴까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금리 인하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기업들이 네이버 광고나 이런 쪽에 돈을 쓴다라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도 사실 그런 그룹 내 임원진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그 임원진들 자사주 매입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서도 당연히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쵸. 네이버도 지금 보면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밸류업이랑 엮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게 연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업에서 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광고 쪽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에 그런 실적이 가져와야 돼요. 테무라 알리를 끊어내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겠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로만 놓고 본다면 광고 그리고 이커머스가 주된 매출이지만 입지가 조금 좁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야말로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주식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가 있죠. AI가 선별하는 급등주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우리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을 했을지 바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렇게 5가지 우선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사료 관련주죠. 9시 3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도 9시 25분경에 짚어냈는데요. 뱅킹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서 나오는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페코, GSE, 자이언트스택 모두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1분경에 오늘 장에서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내가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는 종목들 나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샵 3989번으로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시 주식원에서는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AI 포착 종목을 통해 만나봅니다. 자, 현재까지는 어떤 종목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AI 시스템에 포착됐는지 바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9시 3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습니다. 사료 관련주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항의 파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온다라는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멘토님이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캐나다의 파업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또 전쟁과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둘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파업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도 그때 이제 사료랑 이제 그런 곡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지금은 이제는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요 관련주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막 그런 위협을 가하고 이제 폭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그러한 항만에 대한 파업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사실 그런 항만에서 파업을 하면은 가장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되는 게 곡물이에요. 왜냐면 그런 선박으로 통해서 물론 뭐 천연가스라던가 원유 이런 것도 공급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밥이잖아요. 그쵸. 밥이기 때문에 그 밥의 기본이 또 뭐 밀가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파업을 했을 때 피해를 보겠구나. 그럼 이게 반사익을 얻을 수 있겠네. 이러한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 그러한 이슈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은 뭐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기도 해요. 단기로. 근데 이걸 중장기로 본다? 글쎄요입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거든요. 오. 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근데 여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잡은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 AI 친구가 네. 어차피 뭐 항만이 파업한지 전쟁이 난지 이 친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인데 60일 이평선은 오늘 완전히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윗골이 달면서 빠지면서 61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완전히 시가가 60일 위로 탔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9시 1분 1초에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120일평선 아마 제가 봤을 땐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잡은 것 같고 이게 뚫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이평선 매매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평선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저항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따라간다. 이거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단타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힘이 실리면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도 괜찮지만 역시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 라인이라던가 이런 건 잡으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포착하고 나서 좀 많이 올라가갖고 사실 지금 따라가기에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잡았으니까 뭐 이미 갔잖아요. 근데 그쵸. 만약에 이거를 미리 사용하셨으면 잡았으면 딱 보고 들어갔으면 수익 이미 챙겨 수익을 챙겼겠죠. 수익 챙길 수 있을 기회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미 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따라간다, 뭐 눌림시 매수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만약에 저는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해볼 만하다. 뭐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121평선 부근 지켜준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종목 간 거 보니까 야, 이 종목 대단한 것 같다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직접 체험해봐야지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이제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종목을 시그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활용해 보시고 또 문자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걸 다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생명자원 AI 시스템이 포착한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사료 관련주로서 현재 캐나다 밴쿠버항의 파업 여파로 오늘장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17%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내가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120일 이평선을 지켜준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요.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AI 시스템의 힘을 한번 빌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보는 AI 포착 종목들 여러분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50분 전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항상 또 유익하게 설명을 보태주시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앞으로의
선수의 향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어서 조금 그래도 전면전 위기 고조로 급등되고 있는 스페코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 출발함과 동시에 포착을 해낸 종목이죠. 현재 계속해서 방산주들도 이와 관련한 이슈를 재료로 삼아서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멘토님 오늘 장중에 스페코 17% 넘게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 이미 AI와 같이 따라갔다면 벌써 또 수익을 다 챙겼겠죠? 아,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갭이 뜨고 나서 가는 거는 네, 따라잡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부담스럽지만 저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걸 이렇게 잡나? 이걸 이렇게 잡는다? 그만큼 어느 정도 탄력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자신이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페코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쪽에서 중소형단으로 좀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역시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완전히 갭을 띄워 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단기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눌림 나왔을 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갭을 좀 메꾸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 오늘 샀어요. 근데 갑자기 극적 합의가 했어. 이스라엘.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랐던 거 다 빼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내가 사면은 무조건 갈 것 같죠. 근데 항상 매수할 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갭이 떠서 이러한 좀 힘이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올라간 이슈 자체가 외부 이스라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오늘 밤에라도 만약에 이 해소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매매하기는 어렵다 하시면은 도움 받으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오늘만 이런 종목들이 오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시장은 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화요일, 목요일 징검다리가 좀 있어서 네.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일 쉬고 만약에 수요일 날 이런 종목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면은 잘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워낙 갭을 띄운 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어느 정도 메우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지금 뭐 당연히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네. 보유자라면 오늘 이거를 털고 나와야 되는 건지 기다려봐야 되는 어.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보유자시면요, 저는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이게 왜냐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걸 사가지고 만약에 고점에 사면요, 빠졌을 때 바로 손실로 가는데 이 만약에 내가 좀 가지고 있어, 아니면 저 위에서부터 갖고 있었다, 아니면 뭐 밑에서부터 샀다, 그러면 어쨌든 수익권이거나 가지고 있었으면은 올라오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 5천 원 이상 전고점 라인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 돌파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스페코라는 종목은 지금 뭐 기업의 실적, 뭐 수출, 지금 뭐 현대로템이라던가 LG렉선 그런 방산 3대장들처럼 어떠한 뭐 K2전차,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사업 자체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 이슈에 더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한 5,200원대 정고점 라인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 영역에 한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신규 진입을 하기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기는 하지만 내가 수익으로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단 수익을 가지고 있다면 전고점까지는 노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자만의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GSE까지 만나볼까요? 똑같이 9시 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가스 관련주인데 오늘 장에서 7% 가까이 또 흐름이 슈팅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생명자원, 네. GSE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네.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유가, 천연가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반응을 해요. 특히나 지금 금요일 날 천연가스가 6% 올랐어요. 오. 천연가스가. 그래서 아마 겨울에 춥다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70달러 밑에서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런 선물 지수라던가 이러한 유가라던가 이런 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GSE 같은 경우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그 파업에 항만 파업에 대한 이슈가 더 받은 거고, GSE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랐다가 바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GSE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라던가 국제유가 가격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접근을 하셔도 솔직히 가격적인 부담은 좀 많이 덜어낸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8월 달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세게 받았어요. 9월 달에.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모아가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딱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모아갔다가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만큼 그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대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종목도 단기 평선과 이제 장기 평선, 그러니까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5일 평선과 이제 21일 평선이 반등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60일 평선이랑 120일 평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만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E 만나봤습니다. 가스 관련주로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유가 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죠. 현재로서는 가격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덜어낸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꼭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때그때 트레이딩하는 게 나쁘지 않다. 내가 수익을 잘 챙겨오는 편이다라고 하시면 우리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나보는 것처럼 오늘 장에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거의 장 출발함과 동시에 포착해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페코, GSE, 자이언트스택 모두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1분경에 포착을 해낸 종목이죠. 이때 AI 시스템을 따라가기만 했더라도 오늘 장 안에서의 변동성을 무기로 삼아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50분 전까지 꼭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멘토의 전략까지 내가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앞으로의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9시 25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또 정확하게 선별을 해낸 종목인데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중국의 알리페이와의 합작 운영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늘 장중에도 굉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금요일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지금 내가 따라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멘토님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이 연속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이제 이 종목은 STO 토큰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뭐 알리페이 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STO가 좀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슈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지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끝날 거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어쨌든 이쪽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STO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각 금융권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들 이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알리페이나 이런 쪽은 사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소비와 관련해서 네. 중국이랑 엮이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의 소비력 자체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접근하셔도 좋은데 만약 나는 오늘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이거 19% 오른 걸 어떻게 따라가냐 하시면은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요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등 나오고 나서 사실 오늘 또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게 연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조금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조금의 갭을 띄우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알리페이와의 관련 부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STO 관련해서 오히려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멘토님 지금 조금의 갭이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갭이 생기면 매우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눌리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평소에 비중을 뭐 한 10% 산다 내가 네. 그러면은 나눠서 뭐 오. 3%씩 3번 산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조금 샀는데 가면 뭐 그걸로 만족해야죠. 근데 만약에 조금 샀는데 눌리면 그때 한번 더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지금 한 방에 좀 매수금을 좀 크게 비중을 태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만약에 일단 접근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해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는 분할 매수가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포착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9시 1분경에 바로 포착을 해낸 종목이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메타의 오라이언 공개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요. 좀 이건 좀 보셔야 되는 게 과거를 좀 가볼게요. 이게 지금 자이언트 스텝 보시면요. 21년도 12월 연말에 고점이 14만 3,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10,000원도 안 되죠? 9,000원인데요. 네. 90% 이상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는 과연 여기서 더 빠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메타버스 저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 메타에서 발표한 AR 글라스를 잘 보셔야 될 게 결국에는 그게 돈을 잘 벌어주고 그게 사업이 성공하냐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과거처럼 그렇게 기대감이 클 때만큼 뭐 강하게 반등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요. 21년도에 메타버스가 그렇게 핫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동경이랄까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여기 대표적인 종목이 위메이드, 그다음에 컴투스 많잖아요. 그때 이제 합류했던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트, 뭐 진짜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메타에서 불씨를 살린 그 AR 글라스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잘 보시면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했던 기업은 엔비디아, 테슬라 그 두 개 정도고, 뭐 그다 그 외에 뭐 아마존, 애플, 마소 막 다 있는데, 사실 그 아마존, 애플, 마소는 뭐 애플은 제외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연결고리가 있었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거기에 숨어 있는 메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은 많이 못 받는데 그 메타 주가가 네, 저번 주에 계속 신고가 경신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맞나요? 맞습니다. 저게 지금 보시면요, 주가가요 조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음봉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저게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는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광고 매출이 거의 주예요. 근데 저는 왜 이 AR 글라스를 높게 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안경 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쓰고 저도 계시네요.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어떻게 보면 상품이에요. 안경이라는 게 거부감이 좀 덜하죠. 근데 비전 프로 보시면요, 무겁고 맞아요. 좀 둔탁하고 네. 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안경 같지가 않고 뭔가 좀 장비 뭐랄까요? 같은 예, 뭔가 느낌이죠. 좀 이거를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공개됐던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안경이랑 흡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도수를 넣을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 AR 글라스에 도수를 넣어서 네. 시력 보정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수까지 들어가면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이언맨 안경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AR 글라스를 통해서 이제 뭔가 볼 수 있게끔 만들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상품들, 그런 눌렀을 때 결제로 이동하는 그런 결제와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메타가 제일 잘하는 게 인스타그램 안에 거기에 이제 태그를 넣어서 네. 제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음. 그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고 광고주들이 만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타의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잘 올라간다라고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오라이언을 토대로 해서 그거에 대한 이런 메타버스의 사업 이런 쪽과 연결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조건이 사람들과 친숙한 안경,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콘텐츠, 온디바이스 AI의 역할,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보니까 스마트폰도 대체할 수 있다고, 네. 자기 가지고 있는 거랑 뭐 연결해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또 뭐 이렇게 뜨겠죠. 메시지가 뜬다던가 그 안경을 쓰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건 바닥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고점 대비 거의 9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메타가 이제 사명을 메타, 페이스북에서 메타까지로 바꿨던 이유는 메타버스의 진심이기 때문이고, 그럼 저커버그가 지금 AR 글라스를 1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메타버스 산업으로 가는 초입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쓸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때가 됐을 때는 이게 다시 못 볼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이런 거 되게, 이런 얘기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 잡아서 좀 기분이 좀 좋은데, 저는 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영광을 뭐 단기적으로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향후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게 내다보시면 어떨까 싶은 종목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죠. AI가 선별해낸 오늘의 급등주들이었습니다. 이런 급등주들 나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이 또 쉬는 날이죠. 오늘 장을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원 통해서 알찬 내용들 챙겨가셨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쉬시고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